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 함께 청년위원 김미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잉진료의 원인과 유형별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과잉진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과잉진료의 예방과 대처, 그리고 근절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과잉진료에 대한 내용은 특정한 질환에 대한 일부 병원이나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정기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 시간에 과잉진료의 유발 원인을 병원이나 의료진의 책임이 크지만 최근에는 의료 소비자들이 과잉진료를 요구하는 등 과잉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잉진료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소비자, 즉 환자나 보호자의 윤리적 인식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몰라서 과잉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과잉진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검사든 투약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죠. 예를 들어 조금만 피곤하면 무조건 마늘주사 등의 영양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또는 추나요법 치료, 도수 치료를 치료 목적보다는 안마나 마사지, 미용으로 인식하고 자주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들이 주도적으로 과잉진료를 요구한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지나친 건강염려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단체에서 2016년 비급여 의료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의식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나타났는데, 2019년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매우 적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약 70 내지 80%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29.6%만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자신의 건강에 염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TV, 인터넷, SNS, 심지어 유튜브 등의 건강 프로그램이나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의 마케팅 차원의 광고 홍보 등이 소비자의 지나친 건강 염려증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실손보험을 악용할 경우 더욱 소비자들은 과잉진료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소비자들 스스로가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병원이나 의사가 진단을 통해 검사나 치료, 처방을 권유할 때는 이것이 과잉진료인지 아닌지를 개인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진료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과잉진료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건전한 인식을 갖고 슬기롭게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올바른 진단을 받는 것인데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의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특별히 아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가정의학과 등에서 1차 진료를 상담한 후에 적정한 진료과 또는 전문 병원이나 의사를 소개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병원을 방문해도 무조건 다 신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먼저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방문한 병원에서 지나치게 많은 검사를 요구하거나 무조건 수술이나 시술을 권할 때, 또는 종합병원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는데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생소한 질병의 진단이 자주 나오거나 추가 비급여 진료를 권할 때, 또는 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후에 가입이 된 것을 확인하고 이것저것 관련 없는 것 같은 검사와 진료를 권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여 현재 진료비까지 모두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관련 없는 검사나 진료, 입원을 권할 때 과잉진료로 일단 의심하고 다른 병원의 진단을 더 받아보길 권합니다. 특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실손보험으로 보험사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경우 자칫 부작용으로 더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진료비 추가가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 외에도 다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과잉 진료는 비급여 치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또한 실손 의료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MRI, 임플란트 치료, 백내자 수술, 도수 치료, 심지어 미용이나 성형 진료까지 고객의 비급여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여기에 병원 수익과 밀접한 비급여 치료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비급여 치료로 인한 과잉 진료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원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를 진단하기 전에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묻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물을 수도 있지만 내 건강과 돈이 나가는데 조심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료 후 의사나 병원에서 비급여 검사나 진료를 권할 때에는 아주 위급하거나 불가피한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당일 바로 검사나 시술 등의 치료를 하지 마시고 병원의 비급여 검사와 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직접 물어서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항목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거나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나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과잉 진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받은 진료 내용이나 비급여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혹시 관련한 과잉 진료 기사나 자료들을 검색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숙지하여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총 2회 정도 다룰 예정이므로 그때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러한 과잉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잉 진료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 소비자 이익과 의료 복지 관점에서 과잉 진료 근절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잉 진료 원인에는 병원이나 의원의 수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히 비급여 진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이 2019년 비급여 진료 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 경우에 75%가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만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관련하여 자료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비급여 자료는 모두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만 제공한 자료만 공개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급도 병원과 동일하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현재 공개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공개해야 하고 누구나 비급여 항목 가격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만 하는데 소비자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 소비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누구나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급여 급여화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과잉 진료로 인한 유혹과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최근에 일부 의료기관의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비용 정가로 환자의 부담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비급여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건강보험에 적용되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정부는 먼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다른 비급여 항목을 인상하는 비급여 풍선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정부가 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듯이 일선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차원 말고 민간 차원에서는 과잉 진료 근절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현재 과잉 진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론이나 일부 환자 단체 등에서만 제기하고 있지만 범국민 차원의 과잉 진료 근절을 위한 활동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 단체들도 과잉 진료 등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소비자 단체나 관련 시민 단체들도 더 이상 과잉 진료에 대해 강구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검사비의 급여화에 따른 일부 안과들의 비급여 인상에 대한 소비자 단체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건강염려증과 실손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과잉 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의료단체, 의료 전문가, 보험업계, 언론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과잉 진료 근절을 위해 소비자를 포함한 의료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행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이나 SNS 또는 언론 방송 등을 통한 홍보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국회,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의료단체, 보험업계 등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및 근절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과잉 진료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도 과잉 진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슬기롭게 대응해야만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의료단체, 보험업계들도 함께 소비자들의 사회적 병폐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과잉 진료에 대한 예방과 대처 그리고 근절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정기로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손보험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 총 2편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